금융위원장님, 다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들 하셨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네. 대개는 DSR 관리 같은 총량 규제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대출 규모의 증가 자체를 좀 막고 그다음에 상환 능력에 맞도록 상환 능력이 있는 정도로만 대출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채권들이 부실할 것에 대한 대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실제로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답답합니다, 사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선 보면 20대들의 대출이 전방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대들은 저축을 하기도 전에 부채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주로 주택 임대차 대출, 생계형 대출, 그 다음에 자산 증식을 위한 대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면서 이런 대출이 20대들 대출이 늘어나니까 전반적으로 부채의 질이 영 안 좋아지는 건데요. 원래 은행권을 이용했던 신용도가 높은 이 고신용자들이 이자율이 10% 안팎까지 가는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옮겨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게 되면 상호금융을 기존에 이용했던 계층은 잘 아시겠지만 더 높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 집값 상승 때문에 대출 수요는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더 커졌는데 돈 빌릴 곳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당연히 나타날 겁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작년에 상반기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요. 기한이익 상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연체가 돼서 금융사가 회수 절차에 들어가는 대출 중에서 실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그 비율인데요. 이게 24%에서 29%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징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올해 금리 인상도 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내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그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중단되고, 이렇게 되면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 젊은 층들의 부채가 늘게 되고, 또 제2금융권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됐던 그런 계층에서도 고금리 대출로 떠밀리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서 빚은 남고 주거권은 상실되는 그런 이중고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대개 금융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한테 직격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이런 그 금융위의 DSR 중심의 총량 규제 말고 이 부채의 질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어서 그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양적인 조치로는 부채 규모가 너무 늘어나고 증가 속도가 빠르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DSR 규제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질적인 측면에서도 가계 부채의 질적인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또 분할 상환 대출 비율을 늘리고 하는 또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뭐 청년층도 대출이 많이 늘어나서 이것도 걱정입니다. 그 주거 목적의 대출 수요도 늘고 적극적인 또 자산 투자의 생계 어려움 때문에 대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실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에서의 대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취약 차주의 그 부담을 경감하는 그러한 대책들도 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